네, 정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첩경 6번 명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정화로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요. 갑술생이시니까 이제 지금 갑술생이 아마 94년으로 알고 있는데 60년을 빼면 1934년생 아마 이제 그분이신 것 같습니다. 3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아마 생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주는 그 신월의 정화인데 시상상관 관불규는 식무마담 기생이요. 이것도 전에 했던 명조랑 좀 비슷한데요. 어쨌거나 이 사주 첩경은 옛날이죠. 옛날에 지어진 책인데 그래봤자 한 3, 4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여자 사주를 감명할 때 이렇게 상관이 떠 있는 사주들, 시상, 특히 시상이죠. 시나 일은 남편의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불길하게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실제 이런 사주들이 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마담, 기생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공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국을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시에 상관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임수가 관이 떠 있죠. 천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썩 좋은 구조가 아닌 겁니다. 연명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시에 상관이 있는데 지지가 예를 들면 사가 아닌 묘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묘나 축이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걸 이제 기생이나 마담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주는 합이나 또는 계절적 조우라는 관계 그리고 생극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계속 관을 때리고 있는 구조죠, 지금. 예, 그리고 지지론도 형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이 사주에 한해서 좀 썩 궁합적으로는 좋은 명이 아니라는 것을 좀 단반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사주 첩경의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상관 관불교는 식무마담 기생이요. 시상에 무토 관이 떠 있으니 거기에 이제 관이 좀 불균돼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관이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신중에 임수가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과 불균한 것은 좀 다르죠. 예, 그 점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정임, 태과, 필범, 음남이라 여명이기 때문에 이 정화와 임수가 지금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태다하다,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범, 음남 한마디로 음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하다는 얘기는 여명 기준으로 많은 남성이 거쳐갈 수 있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재장, 임살, 탐재, 반화. 재 속에 살이 임하고 있으니 임수라는 살이 지금 있죠. 그래서 신금이라는 재살 위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라고 봐도 되고 신중에 경금이 있는데 그 중에 임수라는 살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재장, 임사라는 사주 이런 사주들이 재 속에 관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오행이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재 속에 인수가 있고 재 속에 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재 속에 비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재 속에 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재가 재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실제 통변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재 속에 살이 지금 임하고 있죠. 그래서 탐재 반하라 재물을 탐하게 되면 도리어 화를 입는다. 어떤 사주든지 재성이라는 글자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 글자가 형충파극을 안 맞아야만이 그 재물이 오래 간다라고 보통 봅니다. 재성 중합이라 제가 지금 중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신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지금 더불어 합으로 지금 달고 들어오죠. 이래서 충배 고장이다. 두 번 절한다는 얘기인데 고장이라는 게 이제 뭐 시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시어머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죠. 혼례를 치르면 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중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두 번 한다. 재성관살이 시모 사부인데 좀 어려운 한자 같기도 할 수 있는데 재성관살, 재성인 관살이 시모 사부,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추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편을 이루는 거죠. 한 편을 이루어서 나를 극한다 이 얘기인데 고부 갈등을 우회적으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살펴서 실제 통변에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구절들입니다. 말의 형신이여 교통사고라. 그래서 이제 뭐 말의 형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호술에서는 신이 역마가 되어 있죠. 신이 역마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역마 속에 또 관도 있는 거고 이 사화는 지살입니다. 지살이고 이 신이 진짜 역마죠. 그래서 지살과 역마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의 형신이란 것은 역마살이 신금이 내 몸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신합으로. 그래서 붙어서 교통사고 당한다. 사신형의 작용이 일어난다. 식신관합, 식신과 관이 합으로 들어오니 부정포태라. 혼전 임신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혼전 임신이 뭐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큰 흉이었죠. 흉.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식상과 관이 합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부정포태다. 뭐 이제 만약에 딸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항상 이성관계를 좀 조심시켜야 된다. 이제 수능 같은 게 고등학생 부모가 예전인가 와서 뭐 이렇게 자기 딸이 남자친구를 좀 사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임신이 된 것 같다 해서 뭐 상담을 한 적이 실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신되는 시기. 그럴 때도 세운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실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자가 언제 임신이 되냐는 거죠. 식신의 이런 동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포태, 식신관합이라고 그러죠.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부정포태, 식신관합. 이럴 때 세운에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수일연이, 봉형 유산이라. 수일연이라는 게 이제 그 약간 좀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인데, 이 뒤에를 봐야 돼요. 봉형 유산이 됐다는 얘기죠. 수일연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중의 이 무토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봉형유산, 수일연, 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일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일간의 어떤 그 축약어예요. 그래서 사신형대 있죠. 그래서 토가 이게 그 자식궁이 형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토를 자식으로 봐야 되는데, 일간에 모토가 있다 하나 형을 맞아서 유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표적으로 유산이 잘 되는 사주들입니다. 이 사주는 일단 신약사주죠. 신약사주입니다. 뭐 일간 신강신약법에 의하게 되면 신약사주인데 신약한 사주가 식신이 많다. 이래도 유산이에요. 신약사주가 식신이 또 힘이 없으면 그건 약간 다른데 해석이 어쨌거나 신약사주는 유산될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식상 또는 자식궁이 형충을 맞게 되면 거의 유산으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어느 해에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운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됩니다. 사주재다, 사주에 재가 많다. 그래서 신욕타가 이게 내 몸이거든요. 몸신자, 몸이 길러진다. 다른 집에서 길러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 올려드린 사주척경 구절을 비유하게 되면 이게 재가 많죠. 실제로 재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성은 아버지죠. 일단 아버지로 봅니다. 결혼 미혼 전에는. 그래서 재다한 사주들은 외갓집이나 이런 뭐 다른 숙부 이런 다른 집에서 예전에 길러진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재라는 것은 아버지, 또 아버지 형제도 재성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뭐 숙부나 고모 집에서 자라난다 이런 겁니다. 아재 생살, 내 재가 살을 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제 치욕이라 참 재밌는 구절인데 이런 건 좀 주의 깊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돈인데 내 재성이 살을 생하고 있어요. 살을 생하는 게 보이나요? 임수에 몰려있죠, 돈이 지금. 내 돈이 살을 생하니까 급제치욕. 급제라는 것은 돈을 축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급제, 내 돈을 오히려 주고 치욕을 당한다. 이게 재생살이라는 얘기인데 재생살입니다. 재생살. 재생살 구조라는 얘기죠. 이 사주가. 그래서 재생살로 되어 있는 구조들, 되어진 구조들은 절대 돈을 오래 간직할 수 없습니다. 돈을 절대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치부하지 말란 얘기죠. 돈을 모아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뭐 해서 돈을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부동산을 좀 사놓다든가 자꾸 돈을 흩어놔야 돼요. 모았다 그러면 반드시 욕을 당한다. 이런 게 아주 실전에서 이게 참 잘 맞습니다. 송궁마영이라 자손궁에 형을 맡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손궁에 이제 마라는 것은 원래 영마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영마, 그 다음에 재성을 또 마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주척경에서는 송궁, 자손궁에 재성인 마가 형을 맡고 있으니 횡액 실족이다. 횡액 당해 본다는 얘기죠. 내가 횡액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자손이 횡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신형이 돼 있으면 일시의 사신형 조금 말년이 외롭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니까 참 떠오르는 사주, 제 사주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이런 구조인데 제가 말년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액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면 됩니다. 천정무자라 하늘에서 무자를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아정일자 나는 하나의 자식을 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은 본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너는 자식 없이 살아. 이게 이제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인데 나는 하나의 자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큰 인연이 없다는 얘기죠. 시상상관, 시상의 상관이 떴으니 당전 사환이네요. 사환 분리를 할 자인데 사환이 옛날에는 그 사업 같은 거 보게 되면 사환이라고 그러죠. 그 관리에서 일하는 아전들 사환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사람이면 뭘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기생, 마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사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이 사주는 간목은 하나의 불이기 때문에 불에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에 가서 지금 간목이 붙어 있죠.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 간목이 정화한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있는 게 더 안 좋은 사주가 돼버린 거예요. 간목은 항상 정화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이 임수가 되게 이 사주에서는 좋은 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화라는 불을 합으로 묶어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정화가 오고 갈 때가 지금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면 이 정화는 원래 본식 불이라서 빚을 막 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빚을 못 내요, 이 사주는. 빚을 못 낸다는 것은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상론이나 뭐 생명론에서 조금씩 올렸다가 한번 지운 적이 있는데 사주는 기상을 잘 봐야 돼요. 이 사주의 기상이 어디에 모이는가. 이 사주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그 아마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화가 임수하고 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상이 없고 안 좋은 사주인가? 아닙니다.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또 시간의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정화와 임수가 합의되어 있어도 이 시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180도 해석이 달라진다. 제가 눈에 이제 강조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주는 좀 여자로 살기에는 좀 셀 것 같아요. 팔자가 보면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사신이 끼어있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간목이었는데 그분이 기사시였죠. 갑의 기 이렇게 되어 있는 여자 갑인생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사의 인이었고 여기도 사업 깔고 있었나 이랬어요. 이런 여명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재혼했죠. 재혼해서 두 번째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두 번으로 안 끝나죠. 이게 그 첩경에 나와 있는 사주 첩경에 나와 있는 이게 인사형 받게 되면 여기는 사신형이지만 이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명에서는 이 안 좋다는 것은 뭐 밖에서 돈 버는데 안 좋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집에서 이제 그 남편과의 사이가 절대 원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하고 결혼하신 분의 그 남편 사주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남편도 문제가 많은 사주예요. 절대 그 재혼 이게 사주가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꼭 만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자기 사주하고 비슷한 남자의 사주를 꼭 들고 옵니다. 뭐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사주가 오게 되면 진로나 이런 걸 잘 잡아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이제 뭐랄까 직업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직업 대체를 잘 가져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1년 전이죠. 정확히 서울에 있는 분 이거 사주가 비슷한데 제가 요 사주를 적으면서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 문제는 크게 안 건드렸어요. 근데 뭐 물어보면 있는 대로 말씀드리지만 배우자 고르는 눈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 보는 눈이 없는 사주죠. 이 사주 여자인데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골라라. 배우자 사주를 궁합을 보고 가라. 뭐 그런 정도의 상담. 그리고 여사주 비슷한데 상담을 할 때 장사 사업할 때 꼭 세운 1년의 운을 보고 잘 덤벼들어라. 안 그러면 반드시 돈 날립니다. 이런 사주들. 돈 잘 날리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게 병신년 이럴 때 날아가죠. 이제. 실제 그분도 무역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날린 여성분이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셨는데 딱 보면 뭐 이제 그 뭐 남자 관계는 어떻게 갈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일단 가을에 태어난 정화의 인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 사주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생을 살고 의식을 가지고 살 사람인지 이런 사주들도 진듯하게 그때도 이제 했는데 한 직장에서 절대 오래 근무 못 합니다. 그래서 알바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직업을 빨리 잘 잡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일이 바뀌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예. 거기까지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정부 돼 있네요. 가정부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 하여튼 여명의 시상상관 또는 상관이 많은 사주들
또는 관성이 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살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